그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실 때 요게 장음이거든요. 요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에?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맞아 나 이 발음 뭔지 알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 가 되면 안 돼요. 스모모모모모모모노이슈 이렇게 돼요. 일본어가 잘못했어요. 네. 아, 일본인ですか? 아, 일본인인지 아리마센. 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현실입니다. 퇴근하고 할 일 없을까? 남들 다 일본 가니까 나도 가고 싶어. 이제 일본 입국도 가능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근데 나 일본어 안 되잖아. 그치만 나는 일정 막 빡빡한 가이드 여행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리고 막 샌님처럼 이자카야에 가가지고 막 현지인들이랑 대화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치만 나 일본어가 안 되니까 무리잖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주목! 요 가벼운 외국어 일본어를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 학습지 인스타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보다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너무 좋은 기회로 요 가벼운 학습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는 말 그대로 정말 가벼운 학습지인데요. 요 정말 얇은 요 정말 얇은 이 한 권을 그냥 일주일 내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담이 없고 또 엄청 예쁘게 생겨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런 학습지. 저는 문제집 같은 거 막 새로 사면은 너무 막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막 두꺼운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사서 풀려고 하면은 초반에만 좀 하고 싶어지다가 그 뒤로 가면 좀 질려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일주일마다 새 책, 공부를 하고 싶은 그 의욕 넘치는 마음이 계속 리셋이 돼요. 또 이거는 1부터 4 레벨별 학습지랑 JLPT N3 학습지까지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만 한다면 왕초보 수준에서부터 JLPT N3까지 한 번에 이렇게 실력이 빠바바바 오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를 진짜 하루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품 소개부터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문제집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루 레벨별로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귀엽게 막 단어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또 막 공부하기 좋은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히라가나 50음도 이렇게 표가 또 있습니다. 이게 히라가나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냐라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계속 익혀지게 계속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야? 일본어 동사 활용표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야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회화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몇 단 동사 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를 한번 쌓아가려고 합니다. 살짝 닥구하는 느낌 날 것 같아. 워크북 같은 것도 있고요. 스터디 플래너도 있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 하나만 새로 사면은 되게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FNA 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때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답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왜 스미마생이라고 하나요? 스미마생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물건 받았을 때 아 스미마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 외적으로 정말 찐 궁금한 일본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하나상와 학생ですか? 하나 씨는 학생이에요? 라는 부분이 시작이 됐네요. 요게 또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강의랑 mp3 파일이랑 이런 식으로 함께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와타시. 히라가나 그대로 읽으면 가쿠세이 아닌가요? 세이가 되는 이유는요. 에로 끝나는 발음 뒤에 이나 에가 오면요. 장음 처리가 돼요. 이게 그냥 저렇게 되면 장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에 발음 뒤에 오면 장음인지는 몰랐네. 히라가나 그대로 읽으면 가크세이인데 우리가 학생 얘기할 때 뭐 애니메이션에 뭐 김이 도코노 가쿠세이난다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도코노 가쿠세이난다가 아니잖아요. 도코노 가쿠세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발음이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장음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뭐 장음이 따로 있지만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썰이 있었던 게 그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실 때 뭐 하러 왔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여행 왔다, 료코시니 기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료코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하는데 이게 장음 때문이래. 요 여행이 발음은 료코예요. 근데 얘가 장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 료, 우, 코, 우 요게 장음이거든요. 그러면 료코 요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여행은 장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료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여행에서의 료코는 료를 짧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발음인데 말을 조금 길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일본에서의 장음은 진짜 중요해요. 센세 선생님. 자, 여기도 장음이죠. 센세 이런 식으로. 가이샤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발음할 때 이게 독학이라고 해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훨씬 더 능률이 오르거든요. 또 이거는 평생 무제한 수강이라서 막 시간이 쫓기듯이 빨리 이거 기간 끝나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스케줄대로 들으시면 돼요. 일본인, 한국인, 홍, 노트 이게 막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그냥 이제 글만 빡 나열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도 돼 있고 좀 색깔로도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조금 더 뇌에 좀 이렇게 팍팍 자극이 돼서 잘 기억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오감을 자극하는 암기법이라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억에 떠오를 수 있게끔 뭐 색깔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세죠. 지금 칠판 앞에 서 계시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15분 정도면 끝나는 양이라서 진짜 부담이 없어요. 네. 이제 2일차입니다. 퇴근하고 왔고요. 조금 있다가 약속이 있지만 이거는 금방 끝나니까 미리 호다다닥 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회화 파트네요. 이게 학습지로 회화라니?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mp3 파일도 무료로 이렇게 증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mp3 파일이 있으면 뭐다? 듣고 따라하는 쉐도잉이 가능하다. 자, 제가 모든 일본어 회화 공부법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했던 게 쉐도잉이었죠. 쉐도잉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왜 중요하냐면 늘 얘기하는 게 인토네이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이자카야 영상에서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어째선가 한국인인 거를 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발음도 아니고 뭐 문법, 표현도 아니고 전부 다 억양이었다.発音? 인토네이션 難しい. 그 억양을 쉐도잉을 따라서 하면은 조금 확실히 더 네이티브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쉐도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먼저 더 박혀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초장부터 쉐도잉으로 확실히 제대로 된 인토네이션을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메마시테 이하나 데스. 하지메마시테 이하나 데스. 머릿속에서 맞아 나 이 발음 뭔지 알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 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서 말을 뱉어봐야 그게 이제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메마시테 야마다 데스. 네, 다음에 핵심 표현이 나오네요. 명사, 현재, 긍정 표현. 갑자기 저한테 너 명사, 현재, 긍정 표현의 예를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저는 회화 부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게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시작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현재, 부정표현. 야, 아리마생. 뭐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각세에 데스까?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도 그렇지 이제는 각세이지 아리마생. 일본어 엄청 잘하시는데 일본인이세요? 니혼지인지 아리마생. 자, 여러분들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자카야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간파이 하고 있다가 일본어上手ですよね. 일본인ですか? 일본인인지 아리마생. 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자, 다음 필수 한자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자에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한자도 이런 식으로 쉽게 막 간단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자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자 하기 싫다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자를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은 잘 없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와타시와 기무라 타쿠야 데스. 요 문장이 이렇게 짧게 줄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있어요. 스모모모모모모모노이슈. 자두도 복숭아도 복숭아의 일종.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얘를 히라가나로 그냥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스모모모모모모모 이렇게 돼요. 스모모모모모모노 이슈 이렇게 돼요. 이게 다 한자로 들어가요. 이 길다란 거를 한꺼번에 딱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수. 여러분 제가 한자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요. 그때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한자의 부수죠. 자, 이 한자의 부수가 뭐냐면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묶어놓은 거. 저는 그때 설명할 때 엄청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퇴근
퇴근하고 왔습니다. 이제 3일차가 됐는데요. 사실 이전 날짜에 너무 많이 풀어버려가지고 원래 학습지 분량대로 하면은 5일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루 분량이 워낙 가벼워가지고 이틀치 분량을 한 번에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5일차 분량에서는 학습 마무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학습 마무리 문제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테스트하는 스텝이에요. 여태까지 배웠던 문장들이 다 나와 있네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각세의 책이에요. 혼 데스. 데스가는 뭐라 그랬죠? 의문형이라고 그랬죠. 혼 데스. 니혼진자 아리마생. 오케이, 재밌어. 여러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쉽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입니까? 센세 데스까? 네, 이런 식으로. 벌써 끝났네.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런 복습도 되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다음 권 시작 전에 한 번, 1개월 후에 한 달 고사랑 3개월 뒤에 실력평가, 이런 식으로 총 4단계 자동 복습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복습을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학습지가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쭈르륵 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음, 문화 파트. 맞아, 요거는 이렇게 그때그때 끝날 때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익숙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일본인을 이름으로 부르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거나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 허락했을 경우에만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애칭 문화가 발달한 편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네, 여태까지 했던 핵심 표현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겁니다. 노트, 노트, 나니나니상, 나니나니시, 나니나니와, 나니나니은.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요로시쿠 잘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렇게 한 권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에 걸쳐서 가벼운 학습지를 끝내봤는데요. 풀어보고 느낀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분량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진짜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목표를 잡았을 때 오늘 안에 뭐 한 30페이지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다 보면은 사람이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으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공부를 하는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뭐 매일매일 헬스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잡히거나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하루 이렇게 루틴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 또 그냥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하루에 15분 정도다 보니까 그냥 약속 전후에 그냥 후다다닥 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진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1대1 멘토링 시스템인데, 이게 교재가 아무리 상세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궁금증이나 이런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독학의 단점인 그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1대1 멘토링 시스템도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넣어보면 이해가 잘 되도록 답변도 엄청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궁금증도 잘 해결되고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뭐 듣기랑 말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강까지 있고, 원어민 듣기 파일도 있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에만 편중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골고루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에 적혀 있는 대로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면은 차곡차곡 실력이 느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 여행이나 뭐 덕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왕초보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거 정말 추천입니다. 솔직히 요즘 현대사회,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놀기도 바쁜 세상인데 그때 뭐 2시간, 3시간씩 할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하루의 분량이 15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왕 하는 광고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되면 좋잖아요. 또 가벼운 학습지에서 여러분들의 일본 여행을 응원하고자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쿠폰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저와 함께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안녕!